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강광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강광학 내용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강광학 내용이 어려운 듯 하지만 쉽습니다. 쉬운데 서머리 내용만 보다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 설명을 좀 길게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진 농도입니다.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진 농도이죠. 그 X선 사진에서 흔히 말하는 흑화도, 예, 검고 하얀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농도, 즉 density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농도는 이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표시되고, 이 사진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사진 농도가 무엇인가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농도는 이제 빛의 기하학적 조건에 따라서 이 투과 농도와 이 반사 농도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국가고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투과 농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과도에서 어떤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 노구값이 포함되죠. 예. 그래서 이 입사강을 투과강으로 나눈 값. 예. 쉽죠. 아무튼 입사강이 더 크겠죠. 투과보다. 이 투과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감약이나 산란 뭐 이런 X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사 강에 대해서 투과 강이 얼마큼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농도를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 농도는 필름의 불투과도, 예, 그래서 입사 강을 투과 강으로 나눈 상용 대수치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상용 대수란 것은 말 그대로 이 노구값을 말합니다. 이걸 풀어서 말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보통 인류는 십진법을 사용하니까 이 10을 밑으로 하는 노구를 이 상용 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구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공식이 나온다면 앞에 노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투과 농도입니다. 투과 농도는 어떤 흑화 필름 시료를 어떤 측정한 사진 농도죠. 그래서 이 투과 농도는 DT로 표시합니다. 이 투과율 계수 T의 역수의 대수가 나타나는데, 공식은 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이 투과율 계수의 역수의 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투과 농도도 마찬가지 입사강을 투과강으로 하는 노구값이죠. 그래서 이 노구 이를 T로 나눈 값하고 노구를 이 입사강을 투과강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투과 농도도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내용은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투과도와 투과율과 투과율이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100분의 1이니까요. 불투과도, 농도. 자, 불투과도 농도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농도는 노구값이 들어간다 했죠. 예, 그래서 입사강을 투과강으로 나눈 값이고, 이 불투과도는 농도가 빠지기 때문에 노구값이 빠지고 입사강을 투과강으로 나눈 값이죠. 예, 그 내용 보시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과도는 반대로 얼마큼 투과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투과강을 반대로 입사강으로 나눈, 그래서 투과도와 불투과도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투과도가 1일 때는 불투과도도 같은 1이 되죠. 불투과도가 2분의 1일 때는 당연히 절반이기 때문에 0.5가 되겠죠. 예, 이 내용 같습니다. 10분의 1이니까 0.1, 100분의 1이니까 0.01, 1000분의 1이니까 0.001 같죠. 자, 투과율은 이 투과도에 1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1이니까 100이 되겠죠.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그죠? 자, 문제는 농도는 농도값이 자 0일 때는 기본 1입니다. 1. 예, 1이죠. 자, 0.3일 때는 2분의 1 또는 0.5. 그리고 농도가 1일 때는 불투과도는 10분의 1, 투과도는 0.1이 되고요. 자, 2일 때는 100분의 1, 0.01, 3일 때는 0.001 또는 1000분의 1 또는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도 값을 0, 0.3, 1, 2, 3일 때 뭐 세 개 쓰는 이 세 개 투과도와 투과율과 불투과도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중요하겠죠. 이 투과도, 투과율, 불투과도, 농도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대조도입니다. 대조는 이 명암의 차이 또는 농도의 차이라겠죠. 예, 다른 말로 대비도라고도 표시합니다. 자, 대조도의 종류를 보면 이 액선이 인체를 투과할 때 인체의 구성에 따라서 이 액선의 흡수 차이에 의해서 명암 차이가 구분되죠. 그래서 영상이 구성되는데 이 액선이 발생하고 인체를 투과하고 필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인체의 구성에 관한 것이 먼저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피사체 대조도와 필름 대조도가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 피사체에 의한 만들어지는 대조도, 두 번째는 이 필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조도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대조도는 투과강의 강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체 조직의 어떤 시료 온자 번호나 아니면 물리적 밀도의 차이에 의한 어떤 흡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이 피사체 대조도는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 대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요소죠. 어떤 필름의 종류 또는 처리 온도, 어떤 물리적 요건에 어떤 화학적 요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필름 대조도입니다. 자, 먼저 피사체 대조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체 대조도는 이 인체를 투과한 액선 강도의 차이라겠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전 단계에 어떤 불가시 액선상, 눈으로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 어떤 피사체 대조도가 있어야지만 이 가시 액선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액선상부터 나온 이 액선이 인체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이 감약되는 과정이 없이 모두 투과한다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약되는 차이가 있어야겠죠. 자, 하지만 입사 액선이 인체 조직의 시료 온자 번호와 어떤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감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 액선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최종적인 사진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액선 강도의 차이에서만 피사체 대조도가 없으면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대조도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액선은 인체를 투과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감약되는데 여러 방법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감약 차이에 의해서 피사체 대조도가 생기거나 여러 방법에 의해서 어떤 피사체 대조의 감소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 피사체 대조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사체 대조도하고 필름 대조도에서 좀 구분하셔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거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직의 이제 시료 온자 번호와 어떤 밀도 차이에 의해서 즉 또는 두께 차이에 의해서 이 액선의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이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입사 액선보다 투과 액선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 강도 차이는 즉 피사체에 의한 것이죠. 시료 온자보다 높은 부위 아니면 밀도가 높은 부위에서는 적게 투과할 것이고 아니면 두께도
두꺼운 부위에서는 적게 투과할 것이고 반대로는 좀 많이 투과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력 온자 번호와 밀도의 차이는 없지만 인체 조직 사이에 이제 감약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영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양성 조영제 즉 요오드나 황산 바륨을 사용해서 더 밝게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음성 조영제인 공기를 사용해서 더 어둡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첫 번째는 시력 온자 번호와 물리적 밀도나 조직의 두께 차이에 의한다. 두 번째는 어떤 조영제 사용에 따라서 어떤 피사체 제조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저액선 에너지를 저간전압 선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광전 흡수라고 하는데 이 인체 조직의 온자 번호에 이제 의존하며 이 광전 흡수는 낮은 에너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저간전압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저액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뼈 조직이나 이런 경우 이런 뼈 조직은 연부 조직보다는 온자 번호가 높죠. 그래서 이런 광범 위한 간전압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방 같은 조직에서는 차이가 적습니다. 예, 거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낮은 간전압을 사용해야겠죠. 왜냐하면 조직 차이가 적은 부위에서는 좀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다 투과해 버려서 밀도 차이가 즉 피사체 대조도 차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두꺼운 또는 밀도가 높은 어떤 뼈 조직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낮은 간전압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다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거의 같은 대조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제 저액선 에너지 사용하지만 각각 조직에 맞는 관전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 액선의 여가를 증가하면 저액선 에너지의 구성 성분을 제거해서 이 유효 광자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방금 이거는 좀 반대죠. 예. 자, 관전압을 올리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광전 흡수에 큰 영향을 주어서 어떤 피사체 대조도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사체 대조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최소 허용 선속 여과를 즉 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는 이 액선관에서 나오는 1차 선속이 인체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산란선이 발생합니다. 이 산란선은 1차 선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피사체 대조의 감소에서 이 불가시 액선상의 이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 산란선 자체는 이미 질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작용 같은 경우는 이 산란선 일부가 인체 내부에 흡수되기도 하지만 여러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뭐 필름이나 아니면 IP 영상판, 디텍터 아니면 영상 증배관인 II에도 산란선이 노출될 수 있고요. 어떤 기록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상대적 변화를 감소시켜서 어떤 피사체 대주도와 어떤 SNR에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필름 대조나 필름 대조도는 이 피사체 대조도에 의해서 형성은 되지만 이 피사체 대조도의 농도 차이로 시각한 것이 이제 필름 대조도이죠. 그래서 이 필름 대조도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감광 유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입자 크기 범위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즉 필름 대조도가 낮은 액선상은 넓은 범위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감광 유제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범위의 노출에 민감한 액선 필름은 즉 넓은 노출 간용도를 갖게 됨으로써
필름 대조들은 낮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관용도가 높다는 것은 명암의 차이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필름 대조도가 낮게 되는 거죠. 즉 흰색, 뭐 이게 회색, 검정색 이걸 본다 하면 이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은 회색이 없이 단지 흰색과 검정색만 있다면 훨씬 명암의 차이는 높다는 거죠. 즉 필름 대조도가 차이가 높다 이건데, 이것은 이제 관용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조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 대조도와 관용도는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 크기의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이 그레이스케일은 작지만 반대로 필름 대조도가 높은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 그레이스케일은 즉 관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이 좁다는 것은 당연히 필름 대조도가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감광 유제의 입자 크기 분포에 의해서 어떤 필름 대조도로 X선 영상 형성하고 있지만, 이 필름 대조도의 좌우인자는 이 감광 유제의 입자 크기나 분포 또는 X선 질이나 선질이죠. 또는 필름의 특성 또는 증감지, 현상 조건, 산란선 등이 있습니다. 산란선은 피사체 대조도 또는 필름 제조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산란선은 필름 대조도를 저하시킨다 했죠. 다시 말하면 피사체 대조도에서는 필름, 증감지, 어떤 현상 시간 등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이 피사체 대조도는 수정되거나 변화돼서 어떤 최종적인 X선 영상의 대조도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름 대조도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보면 아까 감광 재료 말씀드렸죠. 이 감광 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광 유제가 고감도일수록 필름 대조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감도일수록은 필름 대조도는 낮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감도일 때는 필름 대조도가 높아지니까 관용도의 폭은 좁아지는 거죠. 반대로 저감도일 때는 필름 대조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관용도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상 처리 약품의 어떤 조성과 비율 또는 현상 온도, 어떤 시간 등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름의 감도가 이 필름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즉 필름 대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X선 노광되면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농도가 증가되는 필름이 있는가 하면 더 급격히 증가하거나 또 증가하지 않는 필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색성 필름은 어떤 감도가 좋아서 이 필름 대조도가 증가되지만, 반대로 비정색성 필름은 필름 대조도가 낮은 X선 영상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감지의 재료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증감지에 있는 어떤 형광체 종류에 따라서 증감지의 발광률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산란선을 적게 주는 것이 당연히 필름 대조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산란선의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전압을 적게 하거나 어떤 격자를 사용하거나 조사열을 작게 쓰거나, 또는 피사체가 두꺼울 때는 어떤 적절한 관전압에 관전압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관전율을 증가시키면서 또는 이 피사체와 필름 간 거리를 멀리 띄워서 산란선의 일부분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겠죠. 이 부분이 그로게될 효과라겠죠. 피사체와 필름 간 거리를 길게 해서 산란선이 필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 그로게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좌우인자를 보면 이 피사체 관련된 거, 그리고 필름에 관련된 거. 자, 피사체 대조도나 필름 대조도에 영향을 주는 좌우인자는 당연히 X선질과 산란선은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피사체의 대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사체의 두께나 밀도, 어떤 원자번호, 감약할 수가 있고요. 예, 밀도가 거의 비슷한 부위에는 이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대조도 차이를 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당연히 검사자인 피사체에 영향을 주는 인자고요. 이 피사체의 대조도에 주는 것 외에 이제 필름에서 대조도를 좌우하는 인자는 감각 유제 크기의 입자 크기 분포, 어떤 필름의 특성이나 어떤 증감리나 현상 조건 같이 물리학적 조건이 따르겠죠. 그래서 주의 중복된 것은 이 투과력인 X선질과 투과력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산란선, 이 두 부분은 피사체와 필름 대조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조도 차이에 의한 영상의 변화인데, 대조도가 높다는 것은 관용도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차이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조도 차이가 크다 이 소리죠. 결국은 대조도가 높다는 소리는 차이가 크다. 이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지금 큰 거죠. 높은 대조도 같은 영상이지만요. 자, 여기는 연부 조직도 보여요. 회색조 보이죠? 바깥은 검정색이고요. 특별히 하얀색은 보지 않지만 이 회색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르죠, 전혀. 예, A와 B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조도의 차이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조도는 차이는 높다. 여기는 낮다. 자, 관용도를 보면 관용도는 좁다. 예, 여기는 관용도가 회색 쪽이기 때문에 넓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관전압과 어떤 대조도 차이를 보면, 자, 관전압이 증가할수록 산란선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만큼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산란선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보면 이제 관전압이 높을수록, 그죠? 관전 높을수록 이런 스케일, 롱 스케일 컨트라스트, 예. 롱 스케일이니까 대조도 차이가 좁다는 거죠, 반대로. 예. 즉, 숏 컨트라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 스케일은 관용도가 넓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콘트라스트만 얘기하면 숏이죠, 숏. 예. 그 다음에 이제 숏 스케일, 예. 숏 스케일 콘트라스트. 반대로 이 피사체 대조도의 관절압이 낮다는 것은 대조도 차이가 크면서 관용도는 좁다는 거죠. 좁습니다. 숏 스케일 좁다는 소리죠. 관용도가. 반대로 이 콘트라스트는 하이가 됩니다. 하이가 높다는 거죠. 예,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농 스케일이니까 관용도를 말한 겁니다. 관용도가 넓은 대조도 차이. 그러니까 즉 대조도 차이는 낮다. 숏 스케일은 관용도가 좁기 때문에 대조도 차이는 높다는 소리입니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조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감각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지 쉽게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서로 그리고 관광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읽고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